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나의 성기능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상의 기준에 합당한가? 정상 성기능, 정상 발기력은 어느 정도가 정상 발기력인가? 기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발기력에 대한, 자기 성기능에 대한 어떤 정상 기준 생각하시는 거하고 저의 그 생각 기준이 좀 차이가 난다는 거를 상담하면서 자꾸 느끼게 되는데요. 발기부전 치료제 먹는 약들이 1시간 전에 필요할 때마다 먹는 실데나필, 우리 비아그라 성분의 복제약들을 흔하게 접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 어디 뭐 유흥업소에서 어떻게 짝퉁으로 얻은 그런 약들 복용들을 해보시고 효과 좋다 그래서 상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약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고 나면은 내가 오남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하게 되시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음경 손상을 받아서 음경에 통증이 있다든지 장기적으로 음경이 어떻게 휘게 되는 음경 망곡증, 페이로니 병 같이 치료의 방침을 결정할 때 기초적인 성기능, 발기력에 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계획을 삼을 때 제일 중요한 평가 기준이 그 성기능인데요. 그 다치는 그 부분에 누출 정맥이 손상을 받아서 강직도가 떨어지는 그 과정을 겪는 환자들이 제가 성기능이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상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이미 손상 받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그 친구가 준 약 또는 뭐 짝퉁약 아니면 이제 내과에서 장기간 필요할 때마다 실데나필, 뭐 비아그라 복제약을 뭐 100ml씩 드시고서 자연스럽게 나는 성기능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 방침을 결정할 때 기초적인 성기능에 대한 평가에 혼선을 빚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성기능에 대해서 이게 주관적인 문제다 보니까 환자와 상담하는 중에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기준이 이렇게 차이나 버리면 나중에 발기력에 관한 근본적인 치료를 결정할 때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 어떤 40대 초반 남성이 결혼 전서부터 10년 이상 실데나필, 비아그라 50ml를 드시다가 100ml를 올리면서 자기 부인은 모르고 이렇게 신혼과 결혼 생활을 쭉 이어 나오고 있었는데 신경정신과 약, 다른 내과 약들 복용이 겹치면서 성기능이 비아그라 100ml가 안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비뇨기과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인 그 과거의 성기능을 묻는데 과거에는 자기의 성기능, 발기력은 정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중에 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 40세 환자가 10년 이상을 비아그라를 100ml에 노출이 됐으면 이게 신혼 때도 뭐 어마어마한 횟수와 양을 복용하신 거가 되는데 본인이 그런 약을 복용하면서 경험한 자신의 그 발기력, 성기능을 정상이라고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는 거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한 70세 되신 분이 40, 50대를 약간의 그 조루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아그라 복제약을 50ml, 100ml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서 본인은 조루증도 정상이 됐고 성기능도 정상이 됐다. 자신의 성기능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서부터 갑자기 성기능이 떨어져서 발기력, 성기능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제 이런 경우에 배경질환으로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계시고 남성 호르몬도 상당히 저하가 되어 있는 약간 중증의 성기능 장애 발기부전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1년 전까지는 성기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성기능을 보였다고, 정상적인 성기능이었다고 자기 기준을 갖고 계신 거죠. 지금 말씀드렸던 40대, 50대, 60대, 70대 청장년층 환자들이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제 그동안의 병력을 말씀하시지만 내과약서부터 현재 병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한 정보는 전혀 주시지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같이 드셨던 그 병력조차도 전혀 자신의 자기 성기능에 영향을 줬던 약이라고 생각 안 하시고 상담에 임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거는 조금 일찍 본인의 그런 배경 질환이나 거기에 맞춰서 전립선 갱년기 검사하고 아주 저용량의
매일요법에 노출시켜서 뭐 필요할 때마다 먹는 이런 부자연스러운 치료가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치료를 해서 감량을 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내과적인 문제, 신경정신과적인 문제와 조화 있게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치료 기회를 놓쳤다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필요시 복용하는 약 자체가 뭐 위험하거나 그 약에 자기의 그 성적인 행동, 성적인 행태에 맞게 처방을 받으시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젊었을 때서부터 과용량을 상용하시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성기능에 대한 정상 기준을 잘못 판단하고 성관계 횟수, 성관계의 빈도, 또 한 번 성관계 할 때 그런 횟수, 여러 가지의 그런 성적인 행동을 과도하게 가지고 가서 자기는 성적으로 평균 이상의 아주 건강한 발기력이 뛰어난 남성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근본적인 치료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있다는 점, 이것이 상담하면서 저의 판단 기준과 서로 차이가 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기능 장애, 이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는 어떤 전체적인 본인의 그런 건강 상태와 내분비계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가능하면 과용량을 과다한 빈도로 사용하지 않고 저용량의 단기간의 요법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하고 약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기능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